이번에는 좀 뒤숭숭한 시장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전략 세워야 될지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유한타증권 설렁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그 해결책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급하게 전화를 드렸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가 참 이거 6거래일 만에 반등한다고 해도 반등이라고 붙이기도 좀 애매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장에서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영 안 좋은데요. 좀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반등을 했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되밀리는 모습을 보였다시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사모펀드 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도 현재 지금 218억 정도. 그 결국은 연말이 가기 전에 일정 부분 털고 부담을 없애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 비단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더라도 거래소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내일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지수에는 좀 관심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관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는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선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은 특히 뭐 삼성그룹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버티던 현대차그룹주들이 오늘 좀 소폭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좀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거래소 쪽에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만 시장의 흐름이 좀 치우쳐 있다라고 보시면 특히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좀 화학주들도 좀 그런 모습에서 좀 동참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장 흐름은 누구도 뭐 쉽게 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FOMC 회의까지는 좀 확인하자라고 하는 그런 관망주의가 상당히 좀 팽배하고요. 외국인들도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현물에서 좀 매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일단 내일이 만기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매도했었던 선물을 오늘은 좀 매도를 하지 않고 일정 부분 소폭이나마 좀 환매수하는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선전했었던 중소형주들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약세를 보이고 특히 코스닥의 개별 성향의 종목들이 이제 사모펀드들이 좀 물량을 맞으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특히 오늘도 연기금도 좀 손을 써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버티지만 종목들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이 특히 좀 이어지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이러한 등락 장세가 이어지면서 어느 쪽으로도 과감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시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상당히 좀 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나면 위든 아래든 좀 강하게 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당분간은 확실히 시장에서 뭔가가 좀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들 쪽으로 붙어 있어야지만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도 또 오늘 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잘 나가던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중소형주들은 또 약세를 보이고요. 또 쉬고 있던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뭐 원익 IPS라든지 AP 시스템 같이 좀 손바뀜이 나오면서 낡아던 종목은 매물이 나오고 또 후발로 올라오던 종목들 쪽은 좀 매수가 나오고 오늘 2차 전지도 그동안 좀 쉬고 있던 대형주들은 움직이고 또 중소형주들은 약간 쉬는 모습 이렇게 업종 섹터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춘다라면은 좀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좀 종목을 슬림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지금 장세에서는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네요. 참 쉽지 않은 시장 전망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불확실성 계속 또 우려감도 그리고 또 반대 의견도 나오는 것이 환율 상황입니다. 이제 1180원 선까지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계속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 지난번에 유로존에서도 이제 통화 정책을 좀 완화하는 흐름, 그러고 나서 또다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달러 강세는 금리 인상 시점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금값이 서서히 좀 바닥을 잡고 터닝하는 부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철강 쪽, 비철금속 쪽도 거의 바닥권에 좀 다다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유를 비롯해서 뭐 각종 원자재 관련 섹터들이 좀 약한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뭐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 금리 인상을 딱 지나고 나면 아마 원자재들의 급락도 어느 정도 좀 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율도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은 금리 인상이 되고 난다라면은 일단 좀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거꾸로 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180원 정도를 고점대로 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고점대에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는 11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위쪽에 있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고요. 1150원 이하로 내려가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1150원에서 1180원 사이에 있는 환율은 뭐 우리한테는 좀 수출주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1150원대로 내려온다면 오히려 좀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에 배팅을 하면서 시장에 좀 매수를 많이 해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환율 때문에 오히려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환율이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기보다는 11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안정화될 때가 오히려 외국인들한테는 좀 더 긍정적인 시장의 접근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환율 자체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급등하기보다는 다소 조금 상승 탄력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 시장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부장님,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설명 들어보다 보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외국인의 매도다, 그리고 FOMC 회의까지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정말 시장을 좀 반등으로 이끌어줄 만한 재료가 없을까, 좀 이런 포인트들이 없을까 좀 싶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지금 시장의 눈은 단 하나로 쏠려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FOMC 회의입니다. 그 부분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뭐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소폭 올리고 탄력적으로 강하게 올리기보다는 서서히 순차적으로 올리겠다라는 표현을 해주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뭔가 쇼킹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수 자체도 2000대 위로 다시 올라가기 상당히 좀 어려운 형국입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탄력이 떨어져 있고 수급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연기금의 매수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하게 나오고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답을 줬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시장 쪽으로 좀 복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난번에 위안화도 이제 편입되고 난 SDR 편입되고 난 뒤에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더 그쪽으로 많이 이동한 흐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그동안 외국인들 매도폭 컸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금리 인상 이후에는 그 수급이 조금 더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부분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금리 인상 확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방향이라든지 시장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는 강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방향성을 따라가시는 게 단기적으로 좀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종목 장세라고 한다라면 연말까지는 좀 어렵고 오히려 연초부터는 그동안 많이 매도를 했던 기관 성향의 자금들이 다시 연초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는 연초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경기가 진행 방향성이 맞는 종목들은 일단 그동안에 좀 부진을 내년 초에 어느 정도 뭐 실적이라든지 환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의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기반으로 한다라면은 그런 종목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보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화학이라든지 뭐 소재업 섹터, 뭐 디스플레이 섹터, 그다음에 기후 관련한 뭐 2차든지 전기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섹터주들에 눌려서 힘을 못 쓰고서 절치부심했던 대형주, 중대형주 섹터주들이 내년 초에는 좀 더 시장을 이끌 수 있고 또 상반기에 주도했다가 하반기에 조정을 강하게 받았던 오히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성장성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내년 초에는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 달 동안의 조정 구간을 여러분들은 좀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해내는 그런 테스트 과정으로 좀 생각하셔서 잘 종목을 피킹해 놓는 그런 구간으로 좀 설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센스 있게 제가 하나를 여쭤보면 두 개를 답해 주시는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고 전략까지도 세워드렸으니까요. 이어서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